자, 이쪽은 6.25 전쟁 직후에 남쪽과 북쪽의 경제, 사회 이런 부분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이라 되어 있죠. 전쟁 뒤에 뒤처리다. 그래서 6.25 전쟁 직후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나라 아주 박살났겠죠. 그래서 농토 농사 못 져서 개판, 산업시설 폭격당해서 개판, 화폐 가치는 똥값이 되었겠죠. 물가는 뛰고 완전히 거꾸로죠. 화폐 폭락, 물가 급등. 그다음에 북한의 피난민이 남쪽으로 대거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피난 여기 흥남 철수작전 기억납니까? 여기에 피난민이 몰리니까 배에다 싣고 남쪽으로 실어 날랐죠. 부산이나 거제, 특히 거제도 많이 실어 날랐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줬잖아요. 이때 이 배를 타고 거제로 탈출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대전의 성심당 빵집 부부가 타고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 타고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부모님이 거제에서 문재인을 낳았죠. 그리고 여기서 신생아 아기가 5명 태어났대요.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 선장이 외국인이었는데 이름을 김치 1, 2, 3, 4, 5 김치로 지었던 일화도 있죠. 특히 5 김치는 지금도 거제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이 흥남철수 작전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남쪽으로 대거 많이 도망쳐 왔죠. 이렇게 피난민이 많아지면서 인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방금 본 것처럼 경제가 개판이야.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경제 원조해 줍니다. 원조란 말은 도와줬다라는 뜻이에요. 때마침 미국에 이때 잉여 농산물이 많이 있었거든. 잉여는 남아도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이 농산물 중에서도 남아도는 농산물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밀, 사탕수수, 면화. 여기 그림 볼까요? 사진이죠. 여기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면화. 면화는 솜을 만들 수가 있죠. 옷감 같은 거. 그래서 밀가루, 설탕, 면화. 요런 게 미국이 좀 남아 돌았거든. 오보해서 얘기하면은 남아 돌아서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가 배에다 싣고 가서 버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남아 돌았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반도에 한국 우리 꼬붕 동생 봤더니 막 울고 있거든. 배고파가지고 야야 안 되겠다. 우리 태평양에 버리는 거 저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애들 주자 해가지고 밀, 사탕수수, 면화를 우리나라에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있어. 근데 미국이 있어. 미국이 요 세 가지를 공짜로 줬어. 그럼 정부가 이거를 다 어떻게 뭐 가공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 누구한테 주겠죠. 그래서 민간인한테 이걸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 이왕이면은 정부랑 친한 애들, 편한 애들, 이빨한 애들 주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문제는 약간 돈을 받아. 그럼 이렇게는 공짜로 와서 돈을 받고 물건 주잖아. 그러면 정부가 돈이 좀 생기겠죠.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 지들 남아도는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공짜로 주고 우리 정부는 요거를 돈을 약간 받고 친한 애들 나눠주고, 그리고 이 친한 애들이 돈을 좀 찔러줬을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미국에 무기를 구입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좋아. 지들 남아도는 거 버리고 무기를 팔아주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공짜로 받아서 얘네들 주고.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요 미국으로 받은 원조 물자 있죠. 요거를 가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뭘 가공했냐면 밀을 가공해서 제분, 사탕수수, 제당, 면화, 면방직. 이건 밀가루로 가공하는 거. 제당은 설탕 만드는 거. 면방직은 옷감으로 옷 만드는 거. 이런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면방직, 옷감, 솜. 다 무슨 색이에요? 화이트, 흰색이죠.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 300 요게 아니라 세 가지 흰색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흰백자. 그래서 300산업 요거 이번 단어는 별로 외울 게 없거든요. 300산업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남아드는 요것을 가공해서 성장하는 대기업이 발달하는데 요 산업을 300산업이라고 부른다. 그럼 어떠한 기업들이 성장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업이야. 삼양설탕. 삼양하면 여러분 삼양라면 기억나죠?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삼양라면이기도 한데 설탕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나중에 라면도 하고. 왜? 사탕수수 가공해서 설탕 만들었고, 라면 밀가루 가공해서 삼양라면, 우리나라 최초 라면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곰표 밀가루 알죠? 지금도 나오잖아. 대한제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좀 밀 가공해서 밀가루 요거. 그다음 제일제당. 지금도 나오잖아. 백설표 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 기업인데 이게 다 같은 기업이거든.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CJ
CJ가 제일제당 줄임말이잖아요. CJ가 뭐랑 같은 기업인지 알아요? 눈치챘죠? 삼성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CJ야. 같은 회사야. 그래서 삼성, CJ. 삼성이 지금이야 반도체라든지 핸드폰, 전자기기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설탕하고 옷감으로 성장한 회사가 삼성이에요.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양이라든지 대한제분이나 어떤 제일모직, 제일제당 지금도 있잖아요. CJ나 삼성이나 모두 다 이 300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이라는 거. 재밌죠? 자, 결과도 중요하죠. 특정 기업한테 혜택을 줬죠.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들 혜택 본 거야. 그래서 정경유착, 정치인하고 경제인이 유착. 아무래도 누구한테 주거나 받아먹으려면 유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정 기업 독점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식량 문제가 해소된 건 있죠. 밀가루 주면서 최소한 굶지는 않잖아, 죽지는 않잖아.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되었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밀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설탕 가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겠죠. 왜? 미국이 어떻게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준 거를 값싸게 기업인들한테 나눠주니까 이거 농사 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피해가 있었고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설탕이나 밀가루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 소비, 또 먹고 쓰기 위한 것들이잖아. 소비재라 그래요. 이런 것들 소비하기 위한 산업이 등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제조업, 뭔가 뭐 핸드폰을 만들든 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이런 제조업은 저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300산업은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장면이 아니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300산업으로 근근히 굶어 죽진 않았어. 다행히 미국 덕택에. 이런 부분은 미국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목숨을 살렸어. 근데 나름대로 계속 미국의 덕을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짭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점차 감소하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도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죠. 그래서 이 계획은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야. 4.19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 정부가 참고를 했고 또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박정희 정부의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하면은 경제개발에 신화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박정희가 경제성장으로 인기가 많은데 쭉 거슬러 가면 장면정부, 더 거슬러 가면 경제개발 3개년 계획까지 쭉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전쟁 후의 생활 모습 당연하죠. 아주 거지가 됐었겠죠. 급속히 도시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도 있을 것이고 도시에 빈민들이 증가를 하는데 날품팔이 하루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생계 유지가 많이 있었고 무허가 허락받지 않은 판잣집 요거 보세요. 청계천 지금 서울의 청계천 서울에 사는 친구들 가보세요. 깔끔하죠. 근데 지금 여기 무슨 거지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인데 불쌍합니다. 거지란 표현 써서 미안한데 야 이거 지금 나 지금 여기 들어가서 자라고 나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 저거마저도 귀에 썼다라는 거. 전쟁의 폐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판잣집에 거주하거나 거의 대도시로 가면서 급속한 도시화 도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들 도시로 자 교육열은 대단했어. 전쟁 중에도 높은 자녀의 교육열. 왜? 우리 가문이 살 길은 무조건 교육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원도 안 나와. 사람들 똘똘해.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세계 몇 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강국. 교육 때문이야. 교육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 못했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보세요. 지금 6.25 전쟁 중인데도 천막 치고서 초등학교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전쟁 중에도 배움은 놓지 않은 우리 선조들 덕택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겠죠.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 덕택에 잘 살고 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하다가 쫓겨나고 안전 모습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한 거는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중학교에 자퇴라는 건 없어. 스스로 학교 관두는 건 없어. 왜? 국가가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거든. 근데 초등학교는 그 전부터 이승만 때 이미 의무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파든 미국에서 최초로 박사학위 딴 사람인데 미국 물을 많이 먹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길은 교육이라고 봤나 봐. 그래서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최소한 초등교육은 받았다라는 거. 선생님 아버지가 49년생, 선생님 어머니가 59년생인데 6.25 전쟁 직후 세대잖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는 59년생인데 초등학교만 나왔어.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까지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의무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점차 늘어났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에 힘썼다라는 거. 이승만 정권 때. 요 부분은 되게 선생님 칭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문화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지식인과 청년 중심으로 미국식 대중문화,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영어 같은 거.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beautiful, beautiful. 꺼져는 영어가 아닌가요? 갑자기 왜 꺼져가 나왔죠? 네, 미안해요. 대중문화, 자유주의, 민주주의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문화가 확산되었다. 자, 반공 이념이 강화됩니다. 반공 앞에서 강조했었죠. 6.25 전쟁 끝나고 북한 애들은 우리의 원수야. 빨간색이잖아. 빨갱이란 표현을 쓰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좌익이 빨갱이잖아. 빨갱이 처벌 경험이 있거나 월북, 가족이 북한으로 도망갔어. 북으로 넘어간 가족이 있으면 차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취업할 때도 야 너희 가족 삼촌이 북으로 넘어갔다며 안 받았어. 공무원 될 때도 다 체크했어. 경찰, 군인 될 때도 만약에 좌익 경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기 가족 중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 먼 친척이다 하더라도 얼굴도 몰라. 상관없어. 무조건 차별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됐어. 심지어는 경찰들이 빨갱이 가족이라 해가지고 수시로 불러다가 조사하고 몰래 감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연좌제라 부릅니다. 본인 당사자가 빨갱이여도 처벌받지만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빨강이야. 그럼 가족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처벌받고 감시당하는 거야. 이것을 연좌제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 먼 친척으로 인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나까지 차별을 받으니 이런 연좌제를 되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반공 교육을 가스라이팅 시켜 빨갱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산주의는 마치 괴물, 악의 축인 것처럼 아주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태어난 선생님 아버지나 어머니는 요 반공 교육을 지대로 받은 사람들이라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리 깊숙이 빨강이에 대한 혐오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공 이념이 자리 잡았어. 그래서 이걸 독재자들 이용해 먹었어. 뭐 이승만이나 전두환이나 아니면 박정희나 독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재를 비판하는 민주주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공격했냐면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다. 간첩이다. 북한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먹혔어.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학생 청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써. 때려잡자 김일성, 말살하자 공산당, 반공으로 조국수, 총화로 복지국가, 대한반공청년회, 한국반공, 반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때는 모든 국민들이 6.25 직후인 것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반공, 빨갱이 때려잡자라는 것이 아주 그냥 내릿속에 박히게 가스라이팅 지대로 시켰죠. 심지어는 뭐까지 바뀌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청백전 하죠. 근데 청백전은 나중에 생긴 거야. 원래는 뭔지 알아요? 홍백전이었어. 붉은 홍.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빨갱이라고 하면 아주 혐오하잖아. 그래서 홍백전이 아니라 청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고 청백전만 알고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홍백전이었어. 참 이렇게까지 빨간색에 대한 혐오감을 키웠고 6.25의 후유증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사회가 해체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렸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가 약해졌고 남자가 많이 죽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을 책임졌고 서양식 문화가 많이 대중문화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과 충돌하기도 하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선생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고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오늘 빨강이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빨간색은 파란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이쁘잖아. 색깔만 이쁘다는 거예요. 선생님 빨강이 아닙니다. 자, 요거 꼭 외워두세요. 300산업 요 부분 요거 때문에 소비재 대기업이 성장했다라는 거 이런 폐해들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고 요거 몰라도 되고 그리고 뭐 몰라도 되고 의무교육을 시작했었고 교육이 많이 확대되었고 연자제 반공교육이 강조되었었다.
그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300산업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전후 미국은 원조를 통해 한국의 소비재 중심 산업을 성장시켰다. 맞죠? 소비재는 300산업, 설탕, 면화, 밀가루. 자, 300산업은 여기 나오네요. 설탕, 밀가루, 시멘트. 웬 시멘트? 생뚱맞죠? 아닙니다. 반공 이념은 교육사의 전반에 영향을 줬고 연자제도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죠? 연자제. 내 먼 친척이 빨간색과 관련 있으면 온 가족이 차별받고 감시받고 했었던 좀 억울한 거, 연자제가 시행되었다. 전쟁 이후에 교육 기회는 줄어들고 교육률 하락했다. 아니죠. 교육 기회도 늘어났고 교육률도 어마무시했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죠. 미국식 문화랑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가 확대되었다. 맞죠? 미국의 경제 원조는 뭐 중심? 소비재. 소비하기 위한 소비재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죠. 반면에 뭐가 하락했죠?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것들은 손대지 못했죠. 전쟁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죠. 전쟁 이후에 그렇죠. 중등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중등학교라고 해요. 증설 늘어났죠. 지금은 누구나 다 초중고 정도는 다 나오죠. 300산업이란 세 가지 흰색 산업이죠. 제당, 면방직. 하나 보죠. 여기 보세요. 제분, 제당, 면방직. 제분이네. 제분. 밀가루를 가공하는 거, 제당, 설탕 가공하는 거, 면방직, 옷감, 면화 가공하는 거. 자, 연자제는 어디 가족에게 차별받았다? 쓰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한마디로 좌익 경력이 있어서 처벌받은 사람이나 월북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 월북은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 차별하는 연자제. 지금도 없지 않아 약간 남아 있습니다.